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앞두고 각 정당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투표해야 승리한다며 사전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주 LNG 발전소 건립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여행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사정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 정당 충북선대위도 종일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투표를 해야 이길 수 있다며 각자 총동원에 나선 건데요.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말끔히 씻겠다며 마지막 총점검을 마쳤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개시 17일째 각 정당 충북선대위가 총력을 기울인 건 사전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선대위는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충북이 먼저 투표로 응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의 불신을 조장하는 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들이라며 믿음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준엄하게 내란 세력을 심판할 거냐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의 의지를 투표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도 도민들이 주권을 행사해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당 차원에서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며 사전투표장에 나와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6월 3일 날 투표 못 하시는 분들 5월 29일, 5월 30일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셔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말뿐인지, 누가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한편 선관위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모의 시험을 통해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전국에서 동시에 모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출력하고 모든 명부 단말기의 작동 상태를 살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와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별 1시간 단위 투표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관리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선거인 수는 137만 8,755명으로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4군데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전투표소마다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투표소 내 소란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투표소에서 조직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전투표 기간 경찰과 함께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인과 투표 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한 이준석 후보를 향해 충북 여성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충북 여성연대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언어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처참한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안티페미니즘 공약을 내걸고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들어설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LNG 발전소를 놓고 충주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서충주 LNG 발전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고 주민들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중앙탄면에 조성 예정인 드림파크 산업단지. 이곳에 약 18만 제곱미터 규모로 LNG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부지의 약 10% 정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동서발전과 충주시가 협약을 맺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지난달에서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수용성을 묻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4월 10일 날 잠시 안내하고 28일 날 승인 발표를 했거든요. 신청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 말이 2년간 말이 없다가 20일 만에 그 모든 게 진행이 됐던 게 첫 번째 문제고. 충주시는 그동안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미래산업은 점점 전기를 많이 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전기 자립이 필요하다며 충주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발전 측의 발전소 건립 제안을 수용하고 있고 또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불투명한 사업 추진 과정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에는 LNG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가득 찰 정도로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위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km 범위 내 서충주 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가 사실 충주에서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서발전이 신청한 서충주 LNG 발전 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등을 들어 심의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충주시와 동서발전은 다음 달 다시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민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진천군 이월면과 음성군 삼성면 과수농장 2곳에서 어제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충주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보름 만에 감염 농가가 5개 시군 16개 농가 5.27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발생 면적의 52%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농정당국은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농장에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리고 역학 농가를 정밀 예찰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로 일하면서 여성 투숙객이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3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됐지만 지역 여행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터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사정을 김영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여행사 사무실 안쪽에 빈 책상이 눈에 띕니다. 한때는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던 곳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두 그만뒀고 지금은 대표만 남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벌써 5년을 보내고 있지만 여행사를 찾는 여행객들은 아직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카드깡을 한다든지 제2, 제3 은행권의 대출을 또 받기도 하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지역 여행사들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뭐 한 30% 내외 정도가 자유여행으로 해외를 나갔다. 그랬으면 지금은 뭐 50-60% 이상이 이제 해외여행을 자유로 나가고 있는. 여기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여행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잊을만하면 터지는 항공기 사고 소식은 지역 여행사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폐업을 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 저 또한 도로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2층으로 옮기게 된 거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 자금을 쏟아내고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의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 중소여행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지나고 나서 거의 매출이 없었잖아요. 수입 없어서 다시 이제 금융권에 제2금융권에 나중엔 사채까지 그런 여행사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문을 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텨왔는데 폐업을 하면 그동안 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 지원금 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대출 받았던 거, 그 상환이 안 되면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어도 계속 끌고 가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견뎌왔지만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는 여행업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의 월간 인문학 강연 통섭의 광장이 MBC 충북 공개홀에서 이어졌습니다. 5월 강연에는 배우 겸 작가로 유명한 차인표 씨가 강단에 올라 우리에게 하루 동안 생기는 일들을 주제로 하루의 의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시선을 공유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가족 상담 전문가 한세대 최강현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통섭의 광장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자는 취지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저녁 MBC 충북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 충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됩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제천과 음성, 단양이 2.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강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의 크기는 지름 1cm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지청은 늦은 밤까지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와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민의 몸싸움을 말리다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챙긴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주 율량지구대 소속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감은 지난 3월 술을 마신 시민들이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금목걸이가 떨어지자 외투로 가린 뒤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 3월 직위 해제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단양 소백산 고지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복주머니란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복주머니란은 매년 5월과 6월 항아리 모양의 붉은 꽃을 피우는데 토양 내 특정 균류와 공생이 필요해 서식지 외에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복주머니란 자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 기업의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5월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충북의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94.4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다음 달 전망지수도 96.5로 7.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